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도 반가우시죠? 네, 반가우신 걸로 하시고요. 네, 주중에 우선 골대법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드렸고, 영상에 올려드린 내용 정리를 해서 멤버십 분들께는 커뮤니티에 표로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오늘은 8억 2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51회차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왜 이렇게 구매를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라는 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스포츠에는 확실히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간혹 보면 인터넷에서 유료 사이트 뭐 1년에 몇십만 원씩 내고 가입을 하셔서 픽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랜덤으로 사실 뭐 픽만 쭉 해서 회원들한테 뿌리고 그냥 그중에 등수 들어가는 픽 나오면 그걸로 또 홍보하고 그런 거니까 그 돈 주고 그런 행운을 기다릴 바에 그냥 제 채널 가입하셔서 편하게 보시면서 나름대로 자기만의 분석도 하면서 구매를 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저는 제가 구매하는 픽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왜 그렇게 픽했는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니까 제 픽에서 몇 경기 바꿔가면서 구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축구 토토 승무패 51회차 최종 픽 말씀드려 보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누르시는 거 아시죠? 싫어요 누르고 튀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의 거의 30% 40%가 구독을 안 하시고 시청을 하고 가시던데 웬만하면 구독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좀 감사하겠습니다. 자, 2월이 됐으니까 골드레는 TV 가족분들 행운의 기 팍팍 받으시라고 기 좀 불어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 팍팍 받으십시오. 팍팍. 자, 1번 경기 레스터 시티 대 첼시. 자, 레스터 시티는 이번 시즌 기본적으로 무실점 경기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매 경기 실점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 최근 컵 경기를 포함한 4경기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비적으로 불안한 점이 있지만 많이 먹히면 많이 넣는 결과를 보여줘 왔던 레스터 시티였는데 현재 공격에 제이미 바디 선수가 리그 3경기째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많이 무뎌진 모습입니다. 상대팀 첼시 역시 최근에 득점력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 번리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당연히 첼시 승이지 했던 배터들의 뒤통수를 사정없이 후려갈겼고 저 또한 얻어터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첼시 승이었으면 8억 2천만 원 2월이 안 됐겠죠. 자, 하지만 이번 경기에 드디어 첼시의 루카쿠 선수가 발목 부상에서 복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밴드 멤버십 전용 토론방에서 제가 기사 링크를 공유를 드렸었는데 루카쿠 선수와 사랑니 통증으로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서 소집 해제됐던 마운트 선수까지 복귀를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더욱더 스쿼드가 단단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다음 주 수요일 새벽 유벤투스와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있는 첼시이기 때문에 부상에서 이제 막 훈련에 복귀한 루카쿠 선수를 선발로 쓸지 안 쓸지는 제가 감독이 아닌 이상 모르기 때문에 이 점이 조금은 불안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스터 시티의 무앞에 투픽으로 접근하면 안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첼시는 주전 자원 대부분이 골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양 측면 윙백인 리스 제임스와 치렐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모든 수비수를 통틀어서 페널티 지역 진입 횟수가 가장 많은 수비수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자원들이 공격에 참여한다는 점이 첼시의 득점에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그만큼 윙백 뒷공간이 많이 비워진다는 얘기지만 레스터시티의 틸레만스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한다는 점, 제이미 바디 선수의 최근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큰 위협적인 장면은 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솔직히 첼시가 지난 번리와의 경기에서도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점유율 70%의 슈팅은 24개나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첼시가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한 골 정도는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레스터시티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3번 경기 에스턴 빌라 대 브라이턴. 자, 주중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아스톤 빌라의 새로운 감독으로 스티븐 제라드 감독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리버풀의 레전드였던 제라드 감독님인데 뭐 아직도 뭐 기가 막힌 중거리 슛 골들 기록했던 많은 장면들이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 어쨌든 부임을 하고 첫 경기에 홈 경기이기 때문에 확실히 버프를 받을 것 같기는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아스톤 빌라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5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6연패까지 한다라는 건 EPL에서는 조금 무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최근에 굉장히 강팀들을 상대로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브라이턴이기 때문에 감독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승리를 할 것 같은 느낌도 들지를 않죠. 더군다나 데니잉스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고 루이즈, 나캄바 같은 중원 자원들도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선수들로 제라드 감독님께서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올 것이냐에 따라 경기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브라이턴의 승을 택하지 않는 이유는 강팀을 상대로 지지 않는 모습도 좋고 경기력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엔 약팀을 상대로도 이기지 못하는 게 브라이턴의 문제점이라고 보여지죠. 최근 리그 6경기 동안 무승부만 5번이고 이번 경기에 주전 골키퍼 산체스 선수가 징계로 출전이 불가하고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음예프 선수 또한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합니다. 음예프 선수가 출전을 못한다는 게 공격적으로 브라이턴에게는 굉장히 큰 손실로 보여지고 주전 골키퍼의 결장 또한 수비적으로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아스톤 빌라의 제라드 감독 부임빨 그리고 홈 경기빨 브라이턴의 결장자빠를 받아서 아스톤 빌라가 한 골차 신승 혹은 무승부 정도는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아스톤 빌라의 승과 무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4번 경기 번리 대 크리스탈. 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번리의 공격 루트는 너무 단순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막스웰 코르네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공격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번리긴 하지만 기본적인 공격 루트는 역시나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맞박에 기대를 걸거나 페널티 박스 안으로 밀어 넣어주고 우당탕탕하다가 골 넣는 상황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번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운 좋게 지난 첼시전에서 경기력적으로는 개쳐맞다가 한 골 뽀록으로 넣어서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저는 번리의 경기력은 항상 의심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크리스탈의 경우도 번리와 마찬가지로 예전엔 병신 같은 경기력이었죠. 수비만 두 줄 세워놓고 수비만 계속하고 있다가 그냥 역습으로 자아 선수한테 골을 기대하는 팀이었는데 비에이라 감독님께서 오시면서 공격적인 축구가 입혀졌고 그 축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코너 갤러거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의 상승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국가대표로도 뽑히면서 코너 갤러거 선수 자신감도 굉장히 차올랐을 것으로 보여져요. 뭐 갤러거 하니까 옛날에 갤러그 오락실 비행기 게임이 생각이 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잠깐 딴소리 했는데 어쨌든 번니의 막스웰 코르네 선수 혼자 잘하는 것보단 크리스탈 팰리스처럼 전술이 바뀌어서 좀 코너 갤러거 선수의 영향력이 중원에서 다른 선수들의 플레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번니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를 가져가는 이유는 그래도 번니가 홈에서는 실점을 많이 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크리스탈 팰리스가 현재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이 2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을 볼 때 번리 원정에서 3연승까지 가능할까라는 생각, 또한 번리와 크리스탈 생각하면 그냥 딱 무승부가 생각이 나는 게 국룰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번리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6번 경기 노리치 대 사우스햄튼. 자, 이 경기 앞선 아스톤 빌라, 뉴캐슬과 같이 새로운 감독님이 오신 팀들의 영향력이 노리치에도 있을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마디로 노리치는 아니다. 얘네는 쓰레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램파드 감독님이 온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아스톤 빌라에서 잘린 딘 스미스 감독님께서
직장에 잘렸다고 집에서 와이프한테 구박을 졸라 받았는지 급하게 노리치 시티 감독직을 맡으셨습니다. 바로 재취업을 하셨는데 문제는 노리치는 말 그대로 노리치, 영어로 부유하지 않다라는 뜻이 될 텐데 돈 없어서 그나마 잘하는 V&D야 팔아먹고 푸키 하나로 연명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아무리 감독이 바뀌고 전술을 잘 짜봐야 실제로 뛰는 애들이 못하는데 뭘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심지어 주전 수비수 그랜트 헨리 선수와 중원의 핵심 자원인 켄트웰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수비가 기본적으로 라인도 못 맞춰서 업사이드 트랩을 써먹지를 못하는데 전술을 아무리 짜준들 경기력이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전혀 들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사우스햄튼의 경우는 딱히 주전 선발 자원들 중에 결장자도 없는 상황이고 충분히 노리치를 상대로 승리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우스햄튼이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이 조금 마음이 걸리긴 하는데 상대가 노리치 시티이기 때문에 3연승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리치 시티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7번 경기 와포드 대 맨유. 자, 이 경기 사실 와포드의 결장자가 아니었으면 승무패로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다들 아시죠? 맨유가 원정 가면 걔 비용신짓 하는 꼴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승무패로 지우려고 했는데 와포드의 주전 중원 자원들의 결장이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붙박이 주전 미드필더 유라이 쿠쿠카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하고 피터 에테보, 켄세마, 오잔 투판 선수까지 출전이 불가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유에게 중원부터 장악당하지 않을까 싶고 포그바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지만 페르난데스 선수가 워낙 잘해주고 있고 공격 작업에서는 역시 호날두 선수를 원톱으로 측면 자원에는 그린우드, 산초, 레시포드 같은 탄탄한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솔샤르 감독님께서 잘리냐 마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입지가 위태롭기 때문에 입지가 위태로워서인지 솔샤르 감독님께서 와포드전을 앞두고 맥과이어, 호날두, 페르난데스, 루쿠쇼, 린델로프, 마티치 이 6명을 불러서 니네 이번 경기 지면 뒤질 줄 알라고 나 혼자 뒤지진 않을 거라고 회담을 나눴다고 합니다. 자, 웃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 진짜 6명을 불러서 전술적인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맨유가 이 경기는 좀 무난하게 와포드를 잡아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와포드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9번 경기 리버풀 대 아스날. 자, 일단 맞대결 전적상으로만 봐도 리버풀이 아스날을 상대로 컵 경기를 제외하고 홈에서 리그 경기를 치렀을 때 모두 승리를 기록을 했었고 최근 아스날의 상승세가 굉장히 좋긴 하지만 아스날은 아스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결장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스날이 이기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올해 초에 리버풀 반다이크를 시작으로 그때 당시에도 결장자가 많았음에도 마네, 조타, 살라 확실한 공격 라인이 있으니까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0대 3으로 승리를 기록했던 리버풀입니다. 혹여나 아스날의 골키퍼 램지데일 선수가 최근에 선방 능력이 굉장히 좋은데 미친 선방으로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아스날의 승까지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경기고 올해 초와 마찬가지로 조타, 마네, 살라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수비적으로는 로버트슨 선수가 빠진 건 아쉽지만 반다이크, 아놀드, 마티프 선수는 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리버풀이 홈에서 아스날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스날이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 중인데 리버풀을 상대로 4연승은 주제넘는 짓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변을 생각해서 투포를 간다면 승무 투포를 가겠지만 구매 금액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리버풀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1번 경기 맨시티 대 에버튼. 자, 이 경기는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로 기본적으로 맨시티의 홈에서 잭 그릴리시, 페란 토레스 선수의 결장은 있으나 제수스, 스털링, 마레즈 선수가 있고 사실 미드필더 자원부터 전부 다 골에 관여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에버튼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에버튼의 경우 두쿠레, 톰 데이비스, 안드레 고메즈 같은 중원 자원들이 출전이 불투명하고 주전 공격수인 칼버트 루인 선수가 지속적으로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최근 에버튼의 경기력으로 원정에서 맨시티를 상대하기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맨시티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2번 경기 토트넘 대 리즈. 자, 일단 콘테 감독님께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지금 토트넘의 투표율만 보셔도 엄청난 지금 국뽕에 차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감과 콘테 감독님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토트넘의 승에 지금 80% 이상이 몰리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죠. 저 또한 토트넘에 거는 기대감이 큰데 역시나 A매치에서 손흥민 선수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해리케인 선수도 잉글랜드에서 좋은 골 결정력을 보여줬고 베르바인 선수까지 네덜란드 국가대표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왔기 때문에 공격 자원들에서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주전 중원 자원인 스킵 선수, 호이비에르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해 보이고 수비수 로메로 선수까지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자 꼬시는 데만 정신 팔린 델레알리, 은둔형 벌레, 은돔벨레 로셀소 같은 자원들이 나온다면 폼이 좋은 공격진까지 공이 전달되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즈가 벤포드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긴 하지만 중원과 측면에서 활동량이 좋은 리즈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공격 작업이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저는 이 경기 토트넘의 승과 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4번 경기 소시에다드 발렌시아. 자, 소시에다가 다들 아시다시피 라리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주전 선발 자원들의 이탈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홈에서 충분히 발렌시아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발렌시아는 주전 수비수인 파울리스타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고 주전 중원 자원인 길라문 선수까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삭과 오야르 샤발이 있는 소시에다의 공격을 막아내기란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발렌시아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득점은 줄고 실점은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맞대결 전적상 소시에다 홈에서는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스쿼드상으로는 많은 고민 없이 소시에다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51의 차에 들어온 14경기 중 9경기에 대해서 저의 최종 픽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말씀드리지 않은 빨간색 5경기에 대해서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영상 업로드가 되고, 최종 픽 이미지 화면에 띄워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바쁘신 분들은 최종 픽 이미지 참고를 하셔서 자신만의 픽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이번 8억 2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51회차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